자, 문제 10번. 우리가 우유의 조리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유의 조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10번 문제는 바로 식품화학이 아니라 뭐예요? 예, 조리 원리예요. 그죠? 조리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우유의 색깔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유의 단백질 두 가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열에 응고되는 단백질이 있고 열에 응고되지 않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유는 가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캐러멜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멜라노이딘이 형성이 되는 바로 뭐예요?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성 방법에서 가로 안에 기억과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우유를 가열할 때 기억과 디귿의 변화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유의 흰색은 바로 우유 단백질 그 기억하고 인산칼슘이 콜로이드 용액을 형성해서 이렇게 광선에 반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바로 뭐예요? 카제인이죠. 되게 중요했죠. 카제인 또는 얘를 카세인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영어 읽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디귿은 바로 뭐예요? 유청 단백질이죠. 그러면 얘들을 답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과 디귿의 변화의 차이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카제인은 열에 안정하죠. 열에 안정해서 가열 시에는 뭐예요? 네, 응고하지 않죠. 그쵸? 응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응고되지 않고 유청 단백질. 이때 유청 단백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써줘도 되게 좋습니다. 바로 유청 단백질은 뭐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알파 락트 알부민과 베타 락토 그로불린 이런 것을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유청 단백질은 약 65도씨 이상. 이거 온도가 표시돼야 돼요. 65도씨 이상의 가열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고가 어떻게 돼요? 쉽게 이제 응고되는 거죠. 쉽게 가열에 의하면 쉽게 응고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에 안정해서 응고가 안 된다. 카제인은 그게 핵심이고요. 유청 단백질은 65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고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을 반드시 부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써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무조건 뭐 가열에 의해서 응고된다.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생이 답안 쓰는 거고요. 우리는 전공자잖아요. 전공자이기 때문에 몇 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렇게 응고가 된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죠. 가로 안에 니은과 밑줄 친 니을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각각 쓰라고 그랬죠. 바로 노로스름한 색은 카로틴과 니은 때문이다 그랬죠. 바로 니은이 바로 뭐예요? 리보플라빈이죠. 리보플라빈 때문에 이렇게 노로스름한 색깔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유당하고 우리 뭐예요? 이렇게 이제 단백질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바로 형성된 물질이 바로 뭐예요? 멜라노이딘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야, 그래서 우리가 그 우유에서는 이렇게 우유 단백질의 그 80%가 카제인이에요. 그쵸? 예, 카제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칼슘과 인이 결합한 바로 무슨 형태예요? 칼슘 포스포 카제네이트 형태로 콜로이드 형태로 돼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유청 단백질은 열에 응고되지만 카제인은 열에 응고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산이나 내닌이나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갈변 현상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피막 현성하고 누름 형성하고 익은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를 맞췄고요. 바로 이어서